서울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잖아요? 그런데 이 서울의 주거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코리빙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14.8년.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뭐냐면요. 2022년 집값이 가장 비쌌을 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평균 소득을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4.8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에요. 와, 정말 어마어마하죠? 아니, 집값이 이 정도면 도대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?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바로 이 고민이 아주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지금 전통적인 주택 시장을 압박하는 큰 사회적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1인 가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요.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서울에서 그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지금까지의 주택 공급은 대부분 3, 4인 가족 중심이었잖아요. 그런데 실제 수요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,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엄청난 미스매치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.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이 생각이 예전만큼 절대적인 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.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. 바로 이런 압박감 속에서 새로운 주거 모델이 짠 하고 등장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. 자, 그럼 그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코리빙은요,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주거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그냥 시어하우스냐 아니면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설계된 코리빙이냐, 이 둘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죠. 시어하우스가 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요, 코리빙은 커뮤니티나 삶의 질처럼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. 코리빙이 뭘 제안하는지는 아주 명확해요. 나만의 프라이버시는 딱 지키면서 호텔부럽지 않은 편의시설과 커뮤니티를 함께 누리는 거죠. 말 그대로 바쁜 현대 도시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코리빙이 해결하려는 어떤 정서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, 그 이상을 지향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실제 시장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 코리빙이라는 개념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도를 한번 보세요. 딱 보이시죠? 코리빙 공간들이 정확하게 일자리가 몰려있는 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. 흔히 말하는 서울의 3대 업무지구, 그러니까 도심, 강남,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젊은 직장인들을 딱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. 시장의 반응은요?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어요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특히 2021년 이후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장을 이끄는 플레이어들을 보면요, 그냥 작은 스타트업들이 아니에요. SK나 KT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에피소드나 리마크빌 같은 브랜드를 내세워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. 그만큼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런 프리미엄 환경에는 그에 걸맞은 가격이 따릅니다. 특히 용산구 같은 핵심 지역의 임대료는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 트렌드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다음 단계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.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이제 운영사들은 아주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혁신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. 이게 그냥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사진 좀 보세요. 산책하고 와서 발을 씻길 수 있는 전용 목욕시설은 기본이고요. 털을 말리는 펫 드라이룸까지 있다니까요.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사소한 불편함까지 해결해 주려는 세심한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이죠. 하지만 물론 앞으로의 길에 도전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. 운영사 입장에서는 높은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요.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. 결국 앞으로의 성공은 AI 같은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,
그리고 투자자와 입주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리빙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흥미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미래의 집이라는 개념은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험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것에 더 가까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.